안녕하세요. 오늘은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닭도리탕에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닭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고추장 양념에 야채와 함께 볶아내거나 졸여낸 음식을 닭볶음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닭도리육과 다양한 야채 그리고 소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맛있는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져 있는 닭도리탕용 닭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보통은 마트에서 구입하시면 800g이나 1kg 단위 정도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야채는요, 좋아하시는 야채 얼마든지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감자, 그리고 당근, 그리고 대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에 우리가 깻잎도 함께 넣을 거예요.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동사리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나 당면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오늘은 우동사리, 우동면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재료 손질을 할 텐데요. 우리 아까 닭을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닭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오늘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안쪽에 내장이나 뼈 주변에 상당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데쳐내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손질을 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 맛있는 닭을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닭에 바로 양념이 배이게 되면 고기가 조금 질겨질 수 있는데, 한번 데친 다음에 양념장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닭이 부드럽게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한 닭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으면 닭고기는 한번 데쳐낼 텐데요. 그냥 데치는 것보다도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면 닭고기 밑간이 돼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료에 아까 대파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파 푸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파 푸른 부분은 이렇게 살짝 썰어서 넣어주시면 닭고기의 잡냄새 제거하는 데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끓게 되면 닭고기를 넣고 한번 데쳐낼 텐데요. 여기서 고기를 완벽히 익히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물도 제거하고 한번 데쳐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기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하얗게 고기가 변해갈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고기들이 이렇게 하얗게, 원래는 이런 색깔이었다가 이렇게 하얗게 고기가 변하죠. 그죠? 그래서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고기들이 한번 하얗게 색이 변할 정도로만 데쳐지면 건져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 기본적인 소금 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오래 데치시면 고기가 맛이 없이 아무 양념 없이 그냥 익어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닭볶음탕을 만들었을 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기 테두리들이 핏물이 약간 보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형태만 고정되면 건져내셔서 한번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파 푸른잎을 사용했는데 없으시면 그냥 소금이랑 후추 정도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늘이나 양파 같은 거기 향이 나는 야채들 있죠. 그런 걸 넣고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고기가 조금 형태가 고정이 됐으면 이제 건져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반에 놓으신 다음에 한 번 정도만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저분한 것들도 좀 떨어지고 샤워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헹궈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아까 사용했던 대파나 혹은 뭐 후추나 양파 같은 건 건져서 주시고 고기만 따로 준비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닭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야채 손질을 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들어가는 감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이렇게 생긴 조리 도구가 있는데 이름은 필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다이소 가는 거 좋아하시는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혹시 저는 집에 이런 게 없습니다 하시면 그냥 과도나 식도를 이용해서 칼로 깎아내셔도 돼요. 오늘 보시면 오늘 저는 필러를 이용할 텐데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칼날이에요. 칼이라서 잘못하면 손이 베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필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편하기도 하지만 껍질이 조금 얇게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필러를 이용하셔서 제거를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싹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싹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필러를 보면 끝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건 모양이 아니고 요런 홈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 싹이 난 부분이나 아니면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파내시면 돼요. 그래서 싹이 있는 부분은 조금 깊이 파서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필러가 없는데요 하시면 그냥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칼 앞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도려내시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요리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안전하게 식사만 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하는 방법, 칼로 하거나 필러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자 껍질을 제거하시고요. 오늘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감자는 닭과 함께 익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게 손질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크기는 조금 큼지막하게 이렇게 한 2-3cm 크기 정도 되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 주셔야 나중에 닭과 졸였을 때 많이 부셔지지가 않아요. 보시면 또 닭 이렇게 감자를 썰어 놓게 되면 옆면이 되게 날카롭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닭이나 조리를 하다 보면 부셔져서 국물이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번거롭지만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더 깔끔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 있죠? 이렇게 살짝. 우리 가끔 이렇게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 갈비찜 같은 데 이런 감자나 당근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깎아져서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좀 동그랗게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닭볶음탕을 했을 때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국물도 맑게 드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하시면 생략하셔도 되지만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 조심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도 저는 아직 칼질이 서툴러요 하시면 이렇게 큰 식도 말고요, 과일 깎는 과도 있죠? 그런 칼로 하셔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여기 감자에서 주의할 점은 너무 잘게 썰지 않는 거. 그럼 나중에 부셔져서 감자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자르는 것까지 이렇게 감자는 손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당근 손질해 볼게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감자랑 큼지막하게 썰 건데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4조각 정도만 넣을게요. 당근 반개에서 3분의 1개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자란 건 그냥 넣어주시고 조금 큰 것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근도 이렇게 아까 우리 감자 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선생님 아까 감자는 크게 썰으라고 했는데 당근은 좀 작아요 하실 텐데 감자가 익는 크기보다 당근이 익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감자보다 당근은 적게 써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감자와 당근 정도만 저희가 사용을 했지만 혹시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호박, 이제 단호박이 많이 나올 텐데 단호박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전골에 사용했던 양배추 있죠? 양배추 같은 거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야채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 닭고기와 함께 다양한 야채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당근도 예쁘게 모서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근은 오늘은 지금 깨끗이 세척이 되어 있지만 껍질이랑 크게 껍질이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껍질채 깨끗이만 씻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 나는 선생님 껍질이 너무 불편해요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필러 이용해서 이렇게 껍질 한번 벗겨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껍질이 아주 깨끗해서 그대로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으면 당근도 예쁘게 손질을 마쳤고요. 그리고 대파도 손질을 할 텐데 대파도 마찬가지. 오늘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대부분 큼지막하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파도 잘게 썰면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써시고 한 번만 이렇게 반으로 썰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넣을 거예요. 선생님 저 칼질이 서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신 없으면 이렇게 들고 반으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부담 없이. 이렇게 해서 대파도 큼직하게. 그리고 깻잎은 맨 마지막에 위에 향이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할 건데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고, 깻잎을 구입하셨으면 반드시 이렇게 낱장낱장 반드시 깨끗하게 헹구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만 지저분하니까 살짝 잘라주고요. 오늘의 재료는 어떻게 한다? 다 큼지막하게 썬다. 그래서 깻잎도 4등분이나 혹은 2등분만 하셔도 괜찮아요.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깻잎 또한 절대 잘게 썰지 않고 큼지막하게 썰도록 하시면 됩니다. 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오늘은 재료 중에 대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파는 사실 저희가 한 줄기씩 구입하실 수는 없죠. 보통 한 단이나 이렇게 반단 묶음으로 구입을 하실 텐데요. 대파를 구입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소분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를 구입하실 때 보시면 아마 오늘은 뿌리가 따로 없는데요. 뿌리가 있어서 이걸 심어서 화분에 심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있을 경우에는 뿌리 쪽은 잘라서 버리시고요. 사실 오늘 뿌리가 없어서 제가 직접적인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뿌리 부분을 잘라내신 다음에 그 뿌리를 여러 번 세척하세요. 그럼 아마 흙 같은 게 많이 묻어서 나올 텐데 흙이 다 빠질 때까지 씻으신 다음에 그 파 뿌리를 말려서 육수용에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 뿌리는 그렇게 있으시면 사용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버리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파를 보관을 하실 텐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파는 절대 씻어서 보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파가 물에 한번 닿게 되면 모든 야채들이 마찬가지지만 물에 닿으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로 흙을 털어내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도 그냥 보관하시는 것보다 키친타올에 한번 싸서 이렇게 싸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훨씬 더 신선하고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육수로만 사용할 거예요. 육수에 사용하기 좋아요 하시면 이 상태로 냉동실에 키친타올 없이 냉동 보관하실 때는 키친타올 하시지 않고요. 냉동실 보관하실 때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2개, 3개씩 꺼내서 육수나 아니면 우리 아까 닭 데쳤던 것처럼 그렇게 냄새 제거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이랑 연두색 앞에 뿌리 중 정도는 만약에 국이나 아니면 찌개나 반찬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키친타올에 돌돌 말아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한 2, 3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양이 너무 많아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싶어요 하시면 요거는 하나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송송송 썰 거예요.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크기는 뭐 이렇게 링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써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어슷한 모양이 더 좋아요 하시면 이렇게 어슷하게 써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좋아하시는 모양대로 이렇게 어슷하게 써셔도 돼요. 이렇게 썬 다음에 지퍼백이나 아니면 밀폐 용기 있잖아요. 집에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으면 얘는 물처럼 꽝꽝 얼지는 않잖아요. 야채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퍼백을 좀 펼쳐서 이 상태로 지퍼백이 지금 좀 큰데 이렇게 펼쳐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나중에 얼었을 때 꺼낼 때도 훨씬 더 잘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썰어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키친타올 이렇게 싸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대파를 보관하시면 신선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닭볶음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시면 우리 아까 미리 데쳐서 한번 헹궈놨던 닭 있죠. 냄비나 깊은 팬에다가 넣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핏물이 보여도 크게 상관없어요. 졸여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넣으시고 우리 함께 드리는 닭볶음탕용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는 요 브랜드 아니라 다른 것도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보내드리는 소스를 사용하실 건데 보시면 오늘 조금 매콤한 소스예요. 그래서 양념은 고기에 함께 넣으시고요. 여기 한 병에 레시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상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물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물이 500ml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생수 사시면 500ml 생수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계량컵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량컵은 사실 집에 있으신 분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량컵은 꼭 안 하셔도 되고 아니, 한 컵이 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종이컵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종이컵 한 컵이 200ml 한 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컵이 200ml예요. 200ml. 그래서 물 2컵 하면 얼마죠? 400ml죠. 근데 얼마 넣을 거라고요, 우리? 500ml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조건 500ml를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한 2컵 정도만 400ml 정도만 먼저 넣은 다음에 나머지 물은 조금씩 졸여지는 상태를 보면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물을 500ml 넣는데 무조건 한꺼번에 넣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장을 부은 다음에 우리 익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감자 그리고 당근만 먼저 넣고 졸이도록 할게요. 나머지 대파와 깻잎은 나중에 거의 졸여진 상태에서 넣어도 되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감자와 당근만 먼저 넣고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닭고기가 졸여질 때까지 우리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닭볶음탕이 졸여지는 동안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요. 한 40분 정도는 충분히 졸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루하잖아요. 그럴 때는 틈틈이 우리 사용했던 조리 도구나 그릇들을 설거지해 주시면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겠죠. 그래서 조리하시면 설거지 하시면서 닭볶음탕이 잘 끓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40분 정도 졸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우리 감자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냥 40분 동안 기다려야지 하시면 이 감자나 아니면 고기가 아래쪽에 눌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뒤적뒤적 하면서 고기가 골고루 익도록 잘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3, 40분 정도 닭고기가 졸여졌어요. 그래서 졸여지면 마지막에 우리 이제 대파와 깻잎을 넣을 건데, 닭고기가 졸여지는 거는 고기 양이나 아니면 우리 불 조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한번 드셔보시거나 드시기 전에 한번 살코기를 찢어서 부드러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파랑 깻잎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준비했던 우동사리가 있었잖아요. 그쵸? 우동사리를 넣으실 텐데, 아마 내가 불을 좀 나는 세게 졸여서 국물이 거의 없어요 하시면 그때 물을 조금 더 부으셔도 되고요. 우동을 넣어서 드실 경우에는 생각보다 국물량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동이 이 국물을 확 빨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동을 나중에 넣어서 드실 거다 하시면 닭고기를 조금 건져 드신 다음에 남은 국물에 우동을 넣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넣고 싶다 하시면 국물 양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동사리는 아마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뜯는 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뜯는 홈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가공이 충분히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괜찮은데요. 나는 좀 한 번 더 씻고 싶다 하시면 물에다 한번 헹구셔도 괜찮아요. 우동면을 넣으신 다음에는요, 얘를 막 이렇게 부시게 되면 얘가 좀 단단하거든요. 우동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동면은 넣으신 다음에는 조금 얘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국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좀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동면이 알아서 풀어지거든요. 처음에 넣자마자 막 부시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금 얘가 국물에 잘 젖을 수 있도록만 가만히 두실게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풀려요. 여기 보시면 요 끝쪽은 국물을 흡수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지금 조금씩 풀려가고 있거든요. 억지로 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국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국물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우동이 들어가서 국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때는 물을 조금 더 첨가하셔도 돼요. 이렇게 부족한 양만큼. 보이시죠? 이렇게 면이 제가 건들지 않아도 수분이 들어가서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풀려요. 이렇게 해야지 우동면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익거든요. 그래서 우동면 억지로 누르거나 부시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다 이렇게 다 풀렸죠. 이렇게 해서 면이 부드러워지면 함께 닭고기랑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풀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내시면 맛있는 닭볶음탕이 완성됩니다. 오늘 사용하는 닭볶음탕용 소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나 아니면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양념은 기본적으로 뭐뭐 있는지는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추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고추장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설탕은 저희가 지금 건강 때문에 자일로스 설탕을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황설탕 같은 게 있으시면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장, 우리 지난주에 간장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림이기 때문에 국간장, 짠 거 말고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맛술이라고 해서 이것도 회사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는 이유는 잡냄새 제거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까 닭고기도 들어가고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맛술이나 맛술을 사용하시고, 만약에 이게 없다 하시면 아니면 드시던 소주 같은 거, 김 빠진 소주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청주 같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과 함께 이렇게 물엿이나 올리고당도 소스에 많이 들어가는데, 요게 들어가는 역할은 물론 단맛도 주기는 하지만 음식을 좀 더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되게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음식을 조금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고춧가루가 들어가죠. 그래서 고춧가루도 매운 게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매콤한 걸 원하시면 매운 고춧가루 쓰시면 되고, 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하시면 고춧가루를 좀 양을 줄이셔서 덜 맵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진 마늘이라든지 아니면 후추, 그 다음에 통깨 같은 거 있으시면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